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 과연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주말 사이 오히려 시장에 부담은 더 가중이 된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번 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국내 증시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장에서도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장중에 코스닥은 연중 최저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그나마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던 개인들마저 대량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말 그대로 수급의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이날장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는 매도 흐름을 이어갔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350억 원 정도 매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인식 때문일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흐름이었지만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는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여전히 네이버와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로템과 같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대량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아냈었는데 SK하이닉스는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 이날장도 그 전날에 이어서 정치 테마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10종목이 넘는 종목들이 정치 테마와 엮이면서 이 대량의 가격 상승을 보였고 때문에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다음 장을 통해서 테마와 이슈단에서의 시장 흐름도 파악을 해보시면은 이날장에서도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요일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분명히 될 것인데 시간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러한 자신감과 함께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이날장에서 또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도 나왔고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연일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상한가 안착한 종목도 나왔고요. 동일하게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흐름의 종목들이 나왔는데 학연과 지연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혹은 같은 지역에서 회사가 위치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도 급등하는 게 바로 정치 테마주죠. 작은 이슈 하나로도 급등하는 시장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장에서까지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을 말 그대로 휩쓴 하루를 보냈는데 이 주말 사이 나왔었던 추가적인 정치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판도가 뒤바뀔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주말 사이 일어났던 일들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증시 아직 개장하기 전입니다만 지금 블랙 먼데이가 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주말 사이에 확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에 이 지수단에서 효과를 보시면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난주 화요일 이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 3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2.8%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5% 가까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시적이긴 했습니다만 30%가 넘는 낙폭이 이 계엄령 직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탄핵과 관련된 확실성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결국 탄핵이 무산됐다라는 소식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7일 오후 5시 50분경에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이 됐었고 저녁 시간 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도 불성립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 쪽에 8표가 필요했었는데 5표가 모자라서 최종적으로는 이 탄핵안의 불성립이 나왔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탄핵안 제표 결과 관련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11일에 다시 한번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런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정세를 해외에서도 실시간으로 적극적인 보도를 이어갔고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 민주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즈 같은 경우도 BTS의 나라 한국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피로스의 승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희생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상은 패배와 다름없는 승리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외 일본 같은 경우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이 미국과 영국 쪽에서도 라이브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현재 국내 상황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외화빚이 많은 기업들, 특히나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 설비 투자를 앞둔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현재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원자재나 원재료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4조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조 원이 넘게 미국 공장에 설립 투자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 환율 리스크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적인 부분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대표적으로 외화빚이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될 수밖에 없는데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달러 부채가 현재 6.2조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자산보다도 부채 비율이 더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 회계상 손실로 기록될 수밖에 없겠고요. 동일하게 대한항공 또한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0원씩 오를 때마다 회계상에서는 330억 원의 손실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데 이런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 4분기 실적 공개 이후 내년 1분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주가 변동성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달러 대비 주요 통화 등락률을 확인을 해봤을 때 현재 원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다른 국가들에 대비해서 두드러지는 현상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분주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9일과 10일 보시면 각각 간담회가 현재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안에서는 증강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내놓긴 했지만 아직 증강펀드 본격적으로 개시할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일단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번 탄핵 부결로 인해서 오늘 개장 직후에 원화 가치의 급락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연말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유통, 호텔, 면세 등 우리가 홀리데이 시즌 때 함께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섹터 안에서의 약세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또 발표가 됩니다.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증시단에서의 지수 상승도 이어지고 있고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자체 또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 국내 증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서 일단 오늘 개장 직후에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는 어떤 충격을 가할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 국내 증시 개장을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뉴욕 증시 이번 주 한 주를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어땠는지 정리부터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죠. 3대 주요 지수 함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45,000선에서 멀어지진 않았습니다만 0.28% 내림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81%, 0.25%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2만 선에 더욱더 다가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6,100
100선에 근접한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금요일장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주간 기준으로도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지난 한 주 동안 0.6% 내렸고요. 나스닥은 3% 이상의 상승세, S&P 500 지수도 1%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국제 유가는 원유가 내년에도 과잉 공급될 것 같다라는 월가 애널리스트의 전망들이 나오면서 1.6% 내림세를 보였고요. 금은 12월에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강한 믿음에 기반해서 0.2%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금요일장에서 나왔던 중요한 경제 지표, 경제 보고서가 있죠. 바로 11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고용 관련된 끝판왕이라고 하는 지표가 되겠는데 11월 비농업 고용 건수가요. 22만 7천 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실업률이 4.2%로 10월보다 0.1%포인트 높아지긴 했지만 역시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형태의 고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12월에도 기준금리가 인하되겠구나라는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드워치를 보니까 선물 시장에 반영된 12월 스몰컷 가능성은요 86%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는 인사들은 지금 계속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지난주 한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립금리 수준이 어디쯤인지 생각해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속도가 늦춰질 것을 좀 시사했는데요. 또 이날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통화 정책을 적절히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또 현 금리가 중립금리에서 그리 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스몰컷 가능성을 크게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신중한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는 연은 총재들과 연준 의장, 과연 12월 FOMC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죠. 한편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연준 관련 인사들의 발언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빅테크가 주도한 시장이었습니다. 가운데 빅테크 쪽에 유독 많이 올랐다. 쨍한 초록색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지지부진하거나 1%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아마존, 테슬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메타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목요일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날도 오라클, 어도비,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관련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주 중에서는 브로드컴이 5%대의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는 같이 하방 압력을 받으며 빨간색을 띠는 모습이었죠. 이게 금요일장의 시장이었는데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은 어땠는지 ETF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소매주 그리고 비트코인이 웃었다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일단 기술주 쪽으로 가볼까요?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도 기술주 관련된 ETF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속스가 하락한 이유는 인버스 ETF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매주 관련된 대표적인 ETF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소매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소매 기업들 중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훈풍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비트코인이 지난주 10만 달러를 돌파했었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ETF, EWY는 지난 한 주 동안 4.3%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네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준비해보는 차원에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빅테크입니다. 엔비디아입니다. 1.81% 지난 금요일장에 하락했는데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다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고객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고성능 칩 구매는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국 외 데이터 센터용으로 HBAC, 블랙웰 등 고성능 칩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3%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고 6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진 확대, 또 클라우드 AI 노출도 등으로 여전히 아마존을 톱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지난주 5% 이상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구겐하임은 4분기 인도량이 49만 1,000대로 컨센서스보다 낮을 것 같다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매도 의견 유지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는 보유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테슬라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과연 차익 실현이 나올지 여부는 지켜보실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3가지 더 확인을 해볼까요? 드래프트 킹스, 이렇게 온라인 도박 회사들마저 이제 반독점법의 조사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상원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FTC에서도 시그널이 보내져 왔는데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1%대 하락이었는데 과연 추가적인 하락이 이번 주에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영화관 체인이죠. 5천만 주 장내 공모 계획이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6%대의 상승률 기록했는데 내년 2월까지 회계보고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상장 폐지 위험 넘긴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으로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곳의 의견이 있는데요. 펀드 스트레스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이나 산타랠리를 기대하면 연말에 6,300포인트, 지금으로부터 200포인트가량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HSBC는 내년 말 S&P 500, 6,700으로 전망을 했고 UBS도 지금 2025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글로벌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 이후 150거래일 동안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5%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미국 주식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용은 같고요. 이제 물가가 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10월 도매 재고 발표되는데 오라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죠. 실적 공개합니다. 10일 화요일에는요. 오토존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금요일장에서 이미 크게 오른 바 있습니다. 과연 이날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11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은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도비 실적 공개합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여겨보는데요. 동일하게 공개가 되고요. 주간 실업범 청구 건수 나오고 브로드컴이 실적을 공개하니까요. 목요일도 예의주시를 보시죠. 11월에도 수출입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서 수출입 물가지수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도 이번 한 주 준비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